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대리운전 홍제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오르 정렬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28일이었죠. 창립 26주년을 맞은 정교조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확보한 합법노조의 지위를 사실상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교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서 다음 달 1일 관련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변성호 정교조 위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해직된 교사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요? 예, 일단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요. 예. 지금 국제 기준이나 시대 정신에 못 미치는 아주 좀 잘못된 구태의연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어떤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 헌법에서는 교사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기본권, 노동상권을 보장받도록 이 33조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원에게 있어서의 그 해직자들을 포함한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요, 교사도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해직자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해직자도 그러니까 교원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 아니에요? 그 교원의 범위였을 때 교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 지금 그 현직 교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곳은 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지금 모든 나라에서 네. 현직 교사뿐만이 아니라 해직 조합원 혹은 구직 조합원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의 부여는 노조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결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이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우리 대한민국도 가입돼 있죠. 예. 이 노조의 자주성을 이야기하면서 조합원 자격에 있어서는 현직 교사뿐만이 아니라 해직 구직자를 포함해서 노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 행정관청에서 이거 개입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ILO의 권고사항입니다. 예. 따라서 이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이 헌법 기준에 또 국제 기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ILO 기준에 따르면은 노조 구성원이라는 것은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그것이 뭐 해직 조합원이건 구직 조합원이건 아니면은 뭐 구직자든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원하면은 뭐 노조에서 결정을 하면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ILO 같은 경우에 그죠? 예, 그러니까 ILO에서 그렇게 그 원칙을 세우면서 원칙을 세우고 있다 예,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의 또 국제 사회에서 되게 여러 나라에서는 그 ILO에 가입을 하면서 예. 그 협약을 다 지키고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말이에요. 네. 교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 네. 노조에서 허가만 하면은 예?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전혀 상관이 없는 뭐 다른 직종 뭐 법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네. 뭐 교직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논리적으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노조의 자주성이 그것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노조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자신의 노동 기본권을 구현할 수 있는 단위가 가장 적합한 데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거고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가장 잘 구현하기 위한 노조원으로서의 구성원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요, 이건 뭐 현실적인 얘기인데 네. 지금 좀 저도 답답해서 여쭤보는 건데 해직 조합원을 지금 9분이죠, 이 선생님들이. 네. 그죠? 네. 그 해직 조합원을 일단 탈퇴를 잠시 시키면은 이 문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노조의 자주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9명에 대한 것은 우리 전교조와 함께 왔던 같은 동료 교사였기 때문에 또 함께 가는 것이 맞고 예. 또한 이것이 실제 노조를 탄압하는 기제로 작동도 하죠. 노조를 활동했던 사람을 해직을 시키고 예. 그 사람을 노조에서 제외시켜라라고 한다면 노조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서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아하. 거꾸로 노조 조합원이 9명, 해직 조합원이 9명이 있다고 그래서 예. 6만 조합원의 노동조합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국제기준뿐만이 아니라 시대정세에 맞는 건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기본권을 이 구현이 가능한 건가라고 거꾸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2심 재판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정이 판결이 언제쯤 나와요? 지금 2심 재판부가 바로 이 헌법재판소의 이 위헌의 소지가 많으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달라고 위헌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어저께 두 가지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을 결정을 했는데요. 예. 하나는 이 교원노조법 2조 교원의 범위,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 부여하는 것이 합헌이다. 라는 판결을 하나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전교조가 노조가 아니다. 라고 통보한, 이 행정조치를 통보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9명의 그 해직 조합원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했는지 아니했는지는 2심 재판부 법원에서 판결해라 라고 다시 2심 재판부에 그 공을 넘긴 그런 결정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다시 2심 재판부에서 이 노조 아님 통보를 했던 것이 과연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직 이 법외 노조 이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에서 뭐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이렇게 보기는 이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패소라고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거꾸로 헌법재판소가 좀 시대 전반적으로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또한 이 시행령 구조를 다시 법원으로 넘긴 것이 좀 더 정직하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법원으로 떠넘긴 거거든요. 그러나 이 2심 법원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구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로 지적되는 그 자주성을 정말 그 침해를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오히려 노조 아님 통보란 정부의 조처는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저희들의 뭐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교원도 일반 시민과 같은 노동 기본권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이 사회가 좀 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구할 것이고요. 예. 뭐 가깝게는 지금 말씀드린 2심 재판부에 대한 명확한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제출을 할 것이고 또한 이것이 입법부의 역할도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법부에서 교원노조법을 개정을 아예 자체를 하면 크게 지금 논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새누리당이 뭐 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말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예. 아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조도 포함되어 있는 세계교원단체, 국제교원단체, 그다음에 아이에로 또 국제노조단체인 총연맹인 ITUC 등 그리고 OECD 많은 국제사회와 좀 이 부분을 연대해서 좀 국제 기준에 맞는 그 노동기본권을 얻는데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좀 기울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변성호 위원장이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이제 그중에 하나인데 말이에요. 이 이라크하고 시리아 영토의 3분의 1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하죠. 미국 주도의 동맹군 공습이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그런데 IS 격퇴 이게 지금 요원해 보입니다. 이라크에서는 제2의 도시 라마드가 함락이 됐고요. 내전으로 상황이 어지러운 시리아에서도 IS의 위세 꺾일 줄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쟁 전문 PD시죠. 김영미 PD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입니다. 예. 지금 김 PD님은 지금은 국내에 계신가요? 예, 터키 국경에서 취재하다가 예. 지금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터키 국경에서 IS 취재 때문에 가신 거예요? 네, 대부분이 IS 관련 취재는 터키 국경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시리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예. 최대한 이제 가까운 데서 지금 취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취재하신 바에 따르면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리아나 이쪽 지역 상황은요? 지금 상당히 지금 IS가 우세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3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3분의 2가량을 아마 시리아, 이라크 영토를 지금 점령한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시리아, 이라크 북부 쪽에 이슬람 국가가 건설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중부까지도 아마 지금 IS가 지금 우세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남부 쪽 다마스커스, 그 다음에 이라크 정부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라크 남부 쪽, 그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IS 손에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IS가 승승장구하는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예? 첫째는 IS가 군대가 기존의 정부군들이 많이 합류를 했고요. 예. 사담 후세인 군대 시절에 활동했던 그때 정규군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미군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담 후세인의 군대를 모두 해체했거든요. 예. 그리고 전혀 군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B급이죠. 그런 병사들, 이발사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시 군대로 군인들로 이제 착출을 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이 정규 분들이 각자 이제 흩어져 있다가 저항 세력으로 발전하면서 한 10년간 저항 세력 활동하다가 이제 IS로 좀 합류가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정규군의 군사 작전이 더 정교하게 벌어지는 것이 IS 군사 작전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사담 후세인 시절에 있었던 정부 관료들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전략이나 이런 걸 가세하면서 IS가 굉장히 좀 강세가 됐고요. 그리고 이들이 차지한 곳이 주로 유전지대입니다. 이제 이라크 북부 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일단 확보된 것이 또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또 이라크 정규군하고 이제 전투를 했을 때 이라크 정규군들이 많이 이렇게
열세다 보니까 예. 미군이 이제 지원해준 첨단 장비나 무기들을 놓고 많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들을 아. 노획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상황이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IS 쪽의 군사 작전이 계속 지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무기 노획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베트남전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IS가 이 장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과 여러 다국적군이 지금 여기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습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요. 그것도 별 소용이 없는 모양이죠? 네, 미군과 연합군의 공습이 작년 9월부터 진행이 됐었는데요. 예. 지금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습이 더 이상은 이 IS의 전쟁에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왜 효과가 없냐? 저는 이게 질문입니다. 네, 효과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IS 점령 지역에서 IS 군사나 아니면 그 지도부 이런 사람들이 민가에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막 같은 데 뚝 떨어져 있다면 금방 괴멸이 가능했을 텐데 그 도시 안에 민가 안에 들어와 있고 또 도시 자체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공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도 IS 병사들과 섞여 있다 보니까 민간인 살상이 계속 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공습을 하기 힘들고 또 공습을 한다고 국제사회에 표명은 했고 그런 상황이니까 공습을 하되 이렇게 정확하게 IS가 타격을 입을 만한 포인트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 많이 공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습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요. 주민과 IS가 섞여 있고 IS 군사나 지도부가 민가에 지금 거처하고 있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시리아나 이라크에 있는 주민들은 IS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라 그러면 이거는 오래 못 갈 것이고 예? 나름대로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텐데 어떤 시각으로 IS를 바라보고 있죠? 일반 주민들은? 네, 일단 IS가 힘을 얻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시리아와 이라크 정부가 주민들의 민심을 얻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 이라크 정부 같은 경우도 부정부패 그리고 사담 후세인과 비슷한 독재 체제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또 시리아 정부 같은 경우도 알아사드 정권이 독재 정부로 굉장히 많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두 정부가 크게 민심을 얻지 못한 상황이고 또 부정부패가 가장 컸다는 것이 아마 주민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한 거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한 도시를 IS가 점령하게 되면 네. IS의 그 막강한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총칼 앞에서는 크게 나설 수가 없다. 그리고 IS 자체가 굉장히 잔악한 그 행동으로 그 주민들에게 공포 정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수라든가 그리고 화형이라든가 집단 처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IS에 암묵적 동의를 하게 만들고 침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군이나 IS군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부정부패는 하지 않는 것이 IS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자면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다고 보입니다. 이 문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취재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좀 중요한 얘기 좀 자주 전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분쟁 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 음악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헤이오스 김치 톡톡 자작나무 숲과 광활한 바이카로수. 시베리아의 여름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 곡은 꼭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헤이오스 김치 톡톡 당신은 용감합니다. 실패가 두렵다고 목표를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골프가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이언은 미즈노입니다.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미즈노.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이제 시작할 텐데요. 8시 32분 30초 지나고 있는 지금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잠수교 양방향에 위험물이 있습니다. 위험물 제거 작업 때문에 잠수교가 통제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쪽으로 우회하셔야겠는데요. 잠수교 위험물 제거 작업으로 통제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이수 고가차도 끝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어서 현충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 앞 상가리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요. 노들로 통해서 여의도권 지나는데도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난지도에서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한강대교 다리 건너는 데는 북단 쪽으로 더딥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창동교에서 월계 1교, 중랑교에서 강변북로 쪽으로 내려서는 데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순서죠. 요새 스포츠 분야 여기도 아주 뒤숭숭합니다.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스포츠 도박에 연루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이 선수들의 훈련비를 좀 딴 데로 빼돌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스포츠 왜 이렇게 뒤숭숭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포츠 소식 알아볼 텐데요. 지금 아직 최동 스포츠 평론가가 전화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되는 대로 스포츠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스포츠 분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포츠 분야라고 해서
사회의 예외적인 분야는 아니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좀 답답함도 나옵니다. 자,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됐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NC의 손민환 투수 말이에요. 예. 올해가 40이라고 그러네요. 4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도 용한 게 수술까지 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제 이겼어요. 그죠? 시즌 6승. 맞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6이닝 피안타 5개 무실점 호투로 시즌 6승을 챙겼거든요. 예. 다승 공동 2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이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손민환 투수가 이 류현진 선수와 똑같이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았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 선수 생명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좌절하지 않고서 끝까지 노력해서 다시 살아났는데요. 현재는 힘이 아닌 노련미와 제구력으로 이 타자를 앞다고 있고요. 이 손민환 선수 호투로 어제 이 NC가 두산 5대 0으로 이기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이런 거 보면 야구는 진짜 인생이다. 이 얘기가 또 실감이 돼요. 예? 예, 그렇죠. 이게 참 우리가 이런 각오로 살아야 되는데 넥센도 대단해요. 예? 예. 이틀 동안 홈런 10개 쳤죠? 예, 그렇습니다. 넥센이 어제 삼성전에서도 또 두 자릿수 안타를 때렸는데요. 어제도 예. 홈런 5개 몰아치면서 이틀 동안 무려 홈런 10개를 터뜨렸습니다. 어제 이 삼성 13대 6으로 이기고 2연승 달렸고요. 5회에 이 스나이더, 박현도, 박병호 이 세 선수가 연속으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세 타자 연속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신생팀 KT LG를 이기고 49경기 만에 10승 고지를 밟았다고 그러네요. 예, 다른 팀들은 이미 10승을 훨씬 넘어갔는데 KT로서는 참 남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KT가 어제 이 정대현 선수의 호투에 힘입어서 LG를 4대 0으로 이기고 드디어 10승을 기록을 했고요. 한화는 기아를 3대 0, 롯데도 SK 3대 1로 이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전화 연결이 조금 늦게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상암동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반상회를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의도 반상회. 여의도 반상회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여의도 반상회로 위해서 지금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새누리당의 강은희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현주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진짜 우리 청취자 여러분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걸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 여의원님들에서 이게 화장을 하셔서 그렇지 누렇게 뜨셨을 겁니다. 지금 두 분 다 1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셨다 그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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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제 3시 50분에 통과가 됐죠.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시간을 못 보셨을 텐데. 네. 어제 다 아마 끝나니까 몇 시였어요? 한 4시 반, 5시 그 정도? 네. 전 집에 가니까 5시 좀 넘었더라고요. 5시. 네. 5시. 예. 아니, 그래도 그렇게 되면 술은 안 드셨겠지만. 예. 아니, 새벽에 들어갈 때 해장국이라도 하나 먹고 들어가셔야죠. 네, 끝나고 네. 생태탕 먹고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랑. 원래 예. 밤을 새면 배가 더 빨리 고파요. 그렇죠. 예. 네. 아, 그 참 어제 고생 하셨는데 그게 이 3시 50분 4시 그 이 정도 처음 아니세요, 두 분? 아니요. 저희는 수시로 이렇게 세요. 예산은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연말에 이제 예산 통과할 때 이럴 요새. 때 작년 연말은 예산을 이제 법이 12월 2일까지 통과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일찍 했는데요. 그 전에 두 번은 우리가 거의 밤을 새워서 1월 1일 새벽에 통과를 했죠. 네. 그런데 법안 때문에 이렇게 한 거는 사실은 처음이에요. 네. 근데 보니까 그래도 날짜 최대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양쪽에서 다 여야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는 처음이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기를 잘한 것 같아요. 네. 아니 두 분 다 저는 이 잠을 거의 못 주무셔가지고 나오셔서 횡설수설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 그러시는 거 보니까 아까 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 체력들이 대단하시네. 예? 네, 뭐. 아니 이게 사람이 잠이라는 게요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이 아침 방송을 한 지가 1년하고도 좀 더 넘었는데도 솔직한 얘기로 아직도 적응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사람이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전 사실 굉장히 늦게 자는 편이었는데 이게 잠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많이 잘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든 그게 있어요. 저도 제가 체질적으로 올빼미 체질이거든요. 네, 네. 밤에 한 2시, 3시까지는 괜찮아요. 예. 제가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아침에는 좀 일어나는 게 항상 힘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시간밖에 안 잤기 때문에 제가 앉아 있으면서 졸지도 모릅니다. 예. 어제 진짜 그 조는 얘기하니까 어제 그만한 3시쯤에 이렇게 예. 법안을 통과시키다가 제가 이렇게 있는데 옆자리에 계신 윤 의원께서 아니 왜 이 법을 왜 기권했어? 이러면서 딱 저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기권했어? 보니까 제 깜빡 졸고 그쵸. 버튼을 못 누른 거예요. 못 누르신 거구나. 예. 그게 진짜 사람이 이 잠을 좀 많이 자야 돼요. 예. 그래야지. 하지만 어쨌든 두 분 다 수고하셨고 지금 이제 3년 지났죠. 네. 그죠? 두 분께서 예. 이제 국회에 들어오신 3년 지났는데 예. 딱 만 3년 지났네요. 그렇죠. 네. 자, 솔직히 이거는 우리는 정치적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국회의원 되시니까 전에 할 때보다 좋아요? 어떠세요? 이카연님. 저는 좀 더 많이 힘들어서 국회에 오기 전에 사업을 했었는데요. 네. 사업보다 이쪽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힘들다. 네. 더 힘들다. 어떤 면에서 더 힘드세요? 어제 협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업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내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 이번에는 포기하고 가자. 그러면은 마음도 가볍고 협상할 때도 좀 유리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공무원 연금 개혁 꼭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협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여유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꼭 목표가 달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압박감이 심하고 긴장감도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의원님은 이제 저 큰 회사 준혁 생활도 하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보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다닐 때보다 네, 회사의 그렇죠. 보람이라는 거 회사에 내가 이렇게 돈 벌어줬네. 이거는 보람이 아니죠. 그냥 승진의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네. 네? 그렇죠. 보람은 네. 있으시죠. 네, 보람은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힘들게 막 하다가 어떤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 소신이라든지 이 사명감과 연계돼 있는 그런 것들을 달성을 한다든지 실현을 한다든지 지난번에 이제 세모녀법 같은 경우에 그 법이 사실 제가 초안을 만든 법이에요. 근데 송파 세모녀법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남일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정치도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 법을 제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통과가 됐어요. 긴급복지지원법하고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보람 있다. 네. 우리 강 의원님은? 네. 저도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이제 제가 재정법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완벽한 법은 아니고 이게 교육에 대해서 이런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작년에 입시를 치르면서 그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법이거든요. 네. 입시에서 과거에는 선행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대변인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대변인은 물론 보람을 얻는 것보다 욕먹는 자리죠. 그죠? 네, 네. 그런 거 많이 솔직한 있죠. 얘기로. 네, 네. 뭐 자기 생각이 아니고 이제 당의 어떤 그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 대변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어떨 때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욕 네, 욕 먹을 때가. 네. 근데 그 욕도 많이 드시고 그러면 어때요? 아니 근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욕 안 먹다가 욕 많이 먹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저 예전에 대변인 할 때 현재 그 문 대표 그러니까 세민연의 그 세정연의 문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돌직구로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댓글이 한 4,000개에 달렸어요. 뭐 한두 개 읽다가 그다음 안 읽었죠. 그건 정치공 이 의원님은 어떠세요? 욕 먹을 때. 근데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대변인 할 때 더욱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랑 생각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막 욕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정치 시작하기 전 같으면 그런 거를 감내할 이유가 없죠. 예. 네, 그런데 그런 거를 그냥 참으면서 가야 되고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못 들은 척 해야 되고 그런 게 참 억울하기도 하고 저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제 좀 이게 이제 수련이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수련이라기보다도 그게 이제 득도의 과정이죠. 네.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이현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시기에 대변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서로 공방을 하면서 우리 국회 정론관에 브리핑을 하고 나오고 이제 마주 보면서 악수하고 나오는데 사실은 서로 공격하고 나가는. 아니 근데요, 제가 이 욕 먹는 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송을 하다 보면 방송을 하는 사람도 욕은 엄청 먹습니다. 그거는. 네. 근데 제가 MC를 하기 시작한 게 2000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 15년 전부터 이제 MC를 시작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뭐 학교에 사실 본업은 학교에 있는 거지만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 맨 처음에는 욕을 먹으니까 달려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맨 처음에. 진짜. 그거 아주 이성적인 말씀이셨어요. 아까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단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는 사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맞아요. 이제 단련이죠, 단련. 진짜 그야말로 단련. 그렇구나.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참 근데 저는 사실 방송 이렇게 하면서 그냥 두 분의 애로를 제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이해된다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게 너무 갈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은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제 연구실에 전화를 해서 한 1시간을 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 그분들의 입장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 사회가 살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것도 이해가 됐는데 근데 욕 먹는 것도 국민으로서의 하나의 저는 기능이라고 봐요. 카타르시스를 국민들이 그러니까 내 성향과 반대쪽을 막 욕을 하면서 자기 카타르시스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열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두 분 욕 먹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일종의.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상처 받아요. 사실은. 그게 물론 그렇지만 전 사실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애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애들. 아빠가 이러는데 그럴 수 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야 그걸 신경을 쓰고 일일이 사냐. 그러는데. 특히 애들이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아마 나이가 우리 애들은 다 대학생이들.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가족들은 특히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그 엄마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우리 남편도 그렇고 좀 이렇게 그 사적인 부분을 이렇게 떼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근데 이제 애들이 인터넷 검색하다가 욕 먹는 거 보면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저건데 저는 그래요. 그런 걸
다 일일이 다 신경 쓰고 사느냐. 그리고 욕 먹는 것도 일종의 그 카타르시스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참 우리나라에 이 스트레스 풀 때가 많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욕을 또 잘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또 소신 있는 분들이 한 번씩 욕도 먹고 또 너무 욕 안 먹고 가다 보면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그 자기 어떤 소신 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사회생활하면서 욕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그걸 우리 같은 사람은 알고 딴 사람은 잘 모르고 이 차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예. 자, 두 분 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번에 그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그죠? 그 지금 초선 의원분들이 꽤 많죠. 네. 지금 국회에 148분 정도 있죠. 148명. 그렇죠. 네. 50%는 우리나라 항상 넘으니까. 네. 17대가 제일 많았어요. 63.5%였거든요. 그때는 초선 의원 비율이. 근데 어떻게 초선 의원분들끼리 좀 잘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도 하고 좀 같이 애로도 좀 하고 그렇습니까? 뭐 보통 상임위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여야가 많이 또 싸우기도 하지만 또 상임위를 하면 많이 또 친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상임위 단위로 자주 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데요. 이제 상대 그 상임위에 있는 초선 의원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뭐 틈틈이 얘기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나눠야지 상대방 얘기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당내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특히 이제 외교 관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당을 초월해서 이렇게 초선 의원들, 초재선 의원들이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중 차세대 포럼이라고 중국하고의 관계, 이렇게 중국의 그 공산당 청년단, 공천단. 공산당 그러니까 갑자기 예. 거기 근데 이제 청년단,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청년위원회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랑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중국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 만나고 할 때 이제 새누리당하고 같이 가거든요.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하고요. 그럴 때 또 의외로 중국 가서 이렇게 우리끼리 이제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여기서 국내에서 못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뭐 어떤 얘기?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야 국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 얘기들 좀 더 선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서로가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국회를 딱 오면 어떤 그 틀 안에 매이는 거예요. 다시 국내로 돌아오면 어떤 그 구조 안에 딱 들어와 버려서 상당히 저희도 노력 많이 하고 우리끼리 얘기를 합니다만 그걸 벗어나기엔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어떤 얘기 여쭤봤냐면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또 안 좋은 기억을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예전에 제가 진행하는 방송 다른 방송이에요. 거기 이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신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뛰어난 명대변인으로서 어록은 많은 분이거든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저 책도 읽었어요. 총체적 난국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를 전부 그분이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 16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야 의원들이 이 소주 한 잔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17대 딱 들어서부터는 완전히 이거는 갈라졌다는 거예요. 좀 만나서 소주라도 한 잔 하시고 그러세요.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국민들 어떤 분들은 뭐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가서 자기들끼리 술 마시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게 소통이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뭐 가볍게 소주를 하거나 밥을 같이 먹거나 이러면서 상대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는 기회까지 다 없어져 버리면 정말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해마다 국감이 끝나고 나면 뭐 상임위원장이 식사 같이 하러 가자. 그리고 뭐 올해 다 결산을 해보자. 이런 기회들은 저는 가급적 자주 가서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저 당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란 게 정치가 결국엔 사람이 그 사람 간의 관계로 이렇게 말로 하면서 풀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막 이렇게 어떻게 상대방 당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국회라는 그 공간 속에서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조정도 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또 여기서 어려운 얘기 하는 마디만 하고 칼 슈미트라는 독일 학자가 있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과정인데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의 적을 사적인 영역에서 적으로 만들면 그거는 정말 정치가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약간 유식한 척을 한번 해보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현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쇼핑하는 곳이 다 할인받는 곳. 롯데 올마이 쇼핑카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 홈페이지 참조.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이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